정부 대책이 하도 많이 나왔습니다. 국세청도 양도세 때문에 많이 나왔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이런 4개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수시로 튀어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세무사도 헷갈려서 모르겠다 이런 지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막 전부 다 아니지만 그 조금 일부이라도 조금 감각을 잡고 취득세, 양도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왕 팔 거 5월 달에 팔 거냐 6월 달에 팔 거냐 틀립니다. 세금이 엄청 차이 나버려요. 그런 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자료실에 가시면은 793번에 있어요. 보니까 2020년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 국토부 자료도 있고 막 있어요. 가서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있으니까 파일을 다운해서 한번 보시든지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취득세는 요 표가 있어요. 요 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요겁니다.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는 초과는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자, 봅니다.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면은 몇 프로라고요? 1.1%. 자, 외우세요. 이게 전용이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1.1. 그 다음에 대형 평수는 중대형은 1.3%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억 초가 되고 9억 되면은 이게 조금 뭐지 복잡해져요. 이게 비율이 조금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 다음 9억 되면은 초과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3%인데 쭉 가고 3.3, 3.5로 갑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 6억 이하 1.1, 1.3. 알겠죠? 자, 전용이 85제곱미터. 이 기본이에요. 국민주택이다 1억짜리 샀다 그러면 110만원. 49평짜리 1억짜리 샀다 그러면은 130만원. 부드럽죠? 원래는 몇 프로입니까? 원래는 460만원이 원래입니다. 원래가 4.6%가 맞는데 이렇게 해서 감면해 놨어요. 많이 주택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바뀌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2주택, 그죠? 조정지역 2주택, 일반 세주택, 조정지역 3주택, 일반 4주택 또는 법인은 지금 몇 프로 그러면은 특히 법인 봅니다. 법인이나 조정지역 3주택, 일반 4주택 같으면은 지금 12.4%고 법인은 13.4%. 자, 법인이 우리가 법인으로 종전에는 요거 사면요 1억짜리 사면은 110만 했어요. 법인이 사도. 근데 7월 10일 대책하면서 법인으로 아파트를 한다 무조건 13.4%입니다. 그러면은 1.1%하고 요때가 한건기였죠. 법인에. 그죠? 차이 더 많이 나죠? 차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럼 1억짜리 사면은 전에는 취득세가 110만 원 됐어요. 구청에 고의서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1440만 원이나요. 취득세부터.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이고 들어봐서 못 쓰겠다. 그죠? 법인. 근데 법인이 갈 때 어디냐? 상가나 토지도 상관없어요. 상가나 토지는 그거는 내나 뭐 4.6% 가는 거니까 옛날과 똑같아요. 근데 오직 정부에서 싫어하는 거는 주택 아파트를 가격을 올리는 거. 요거는 싫어하는 겁니다. 법인이 오래든 개인이 오래든 그는 투기 세력이다 그러면 그거는 막 박살내겠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아파트 여기만 강한 거지. 그러면 이제 주택 아파트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옵시대,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상가, 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 매매할 때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 이제 4.6% 이거죠. 여기 이제 주택 외 그런 거는 상가 쓰러세요. 이게 외 이거는 상가고 토지, 옵시대 세 가지입니다. 상가, 토지, 옵시대. 주택 외에 상가, 토지, 옵시대, 공장 뭐 이런 거죠. 공장 이런 것들이 4.6%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려도 보면은 금액이 일반 정려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이상 이거는 또 13.4% 뭐 이렇게 또 높여놨어요. 자, 그 정도 보십니다. 보시고 또 11번 봅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게 7월 10일 대책으로
6억 이하는 1.1, 1.3 요거는 막 비슷합니다. 요거를 참고하실 분 또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막 비슷한데 조금 더 세분화시켜 납니다. 법인도 있고 그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11번. 그 다음 12번 봅니다. 자, 16페이지 보면은 위에 있는 요것이 조금 옛날 구시대입니다. 구시대의 1.1, 1.3% 이런 거예요. 조금 비슷한데 조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거 봅니다. 만든 거 보면은 12번입니다. 12번. 이게 내가 다시 이제 쭉 만들어 놓은 건데 정리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6억 이하는 1.1, 1.3%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6억 초가 되면은 조금 멋이 2%에서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인다 보면 되고요. 9억 초가 되면은 3.3, 3.5.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로 취득한다든지 일시적으로 2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 한 세대로 가신다. 한 세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일시적 2주택자. 요거는 행정안전부에서요. 막 그거는 봐줄게. 일단 봐주는데 네가 예로 뭐 그냥 예로 우리 하포구에서 뭐 여기에 뭘 하나 샀다. 그죠? 샀다. 이럴 때는 좋다. 봐줄게. 그럼 옛날 주택을 3년에 파놓으면은 취득세 1.1로 가다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3년 이내 안 팔고 일시적 2주택자에 안 걸려버리면은 2주택자로 걸리면은 다시 추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까지는 좀 봐줄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3주택인데 그죠?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은 8.4, 4주택인데 12.4, 법인인데 12.6. 이 틀리다요. 법인이 이거는 12.6, 아까 13점? 12.4 가지고 왔다 갔다 조금 움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이겁니다. 상가, 토지, 오피스텔, 4세대 이상 4.6%.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좀 이상하죠? 자, 오피스텔 낙찰 4.6%. 4.6%. 그거 좀 잡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정려가 있습니다. 정려도 잘 보세요. 정려도 85 초과가 되면은 4%고 이하면은 3.8% 이래요. 3.8%. 그럼 먼저 봅니다. 주택이 하나 있는데 딸내미한테 정려를 하면은 3.8%고 매매를 하면은 1.1%입니다. 자, 잘해야 돼요. 딸한테 1억짜리를 아파트를 하나 이전해 주는데 정려로 매매계약서에 정려계약서를 나가버리면은 몇 프로라고요? 3.8%고 그냥 매매계약서 딸한테 하면은 1.1%니까 구청에서 실하겠죠. 2.7% 차이 나니까 작게 받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딸한테 1억짜리 아파트 주는데 어찌 정려가 아니고 매매입니까? 이러면 전세 팔진이 있고 2천만 원만 됐다. 그러면 또 구청에서 또 뭐 자금 이동이 된 거를 통장 사본을 가오세요. 그러면 딸이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소득 증명도 가오세요. 찾는 이유가 3.8로 내야 되는데 1.1로 내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작게 내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딸한테 넘겨줄 때는. 그렇죠? 그러면 270만원 1억짜리면은 더 본다. 지도세가 그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3번입니다. 13번. 쭉 보세요. 13번에 파란 거 봅니다. 13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표가. 조정 대상 지역은 1 내지 주로 1.1이죠. 1.1. 비조정 대상 지역도 하나 같으면 1.1인데 두 개가 되면은 비조정은 내나 같이 가고 세 개면은 8%고 네 개면은 12%겠다.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런 차원의 성산구 뭐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 1.1에서 두 개가 되면은 8%로 가는데 일시적 2주택자는 제한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으로 이제 일단은 앞으로 가는데 여기로 갈 수 있지만은 일시적 2주택자다 이래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좌우지간 뭐 앞으로는 만약에 일시적으로 기존 주택을 안 팔면은 3년 이내 안 팔고 이래 애미면은 8%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얘기야.
그럼 세주택은 12%, 내주택도 12%, 법인은 무조건 12% 이런 겁니다. 12%지만은 그래도 또 뒤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붙이니까 법인은 12.6%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12.6%. 자, 그래 봅니다. 참 문제다 그죠? 셉니다. 자, 그러나 이거 잘 봅니다.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뭐냐?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 아까 했죠. 평택시 4개. 그런 거는 이제 공시가 1억이 안 되니까 그거는 봐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농어촌 주택. 이 두 개는 특히 공시가격 1억 미만 하고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제로로 보겠다. 제로. 4개라도 제로. 농어촌 주택도 제로를 보기 때문에 중과가 안 되고 1.1% 간단 말입니다. 제로로 보세요. 제로로. 그래 봅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자, 하나 사례 봅니다. 13번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요거는 과거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7월 달입니다. 창원의 법인을 갖고 있는 우리 수료생입니다. 함안에 법인을, 경남 함안군에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법인을 1,000만 주고 자기 집을 사업장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 어디를 가느냐? 창원서 받으면 될 건데 서울 아파트를 잡아요. 근데 신탁대출 받는 이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에 103013. 이때만 해도 봄날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한번 보면. 자, 도봉구에 이게 아파트가 있어. 도봉구, 도봉도. 저 북부지원 바로 옆입니다. 전용이 34평. 그죠? 34평이고 4억 주고 낙찰받습니다. 함안군 소재, 경남 함안군 소재 주식회사 한울하는 법인이 있어요. 만들어낸 게. 이걸 봤는데, 그럼 요때 4억을 받았을 때 취득세는 몇 프로겠습니까? 그때는 1.3%. 85제곱미터 초과됐죠. 그죠? 그래서 1.3% 취득세가.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대출을 어디서 받느냐? 보통 은행에서 안 받고요. 은행 갔더니, 농협에 갔더니 신탁 대출 해주고만 좀 많이 해주는 거. 85% 해주겠대. 85%. 신탁 대출로. 그래서 85% 대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도는 꼴랑 15%하고 취득세 1.3이니까 한 취득세 520만원. 그러면 15%. 6천만 하고 취득세 520만원. 그럼 6,520을 넣습니다. 그래서 잔금 다 치라요. 얼마 전만 해도 치르는데 지금은 법인 대출 될까 안 될까 지금? 안 됩니다. 법인 대출 아예 안 돼요. 법인 대출 안 돼요. 그러면 취득세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취득세가 12.6%. 알겠어요? 12.6%. 그럼 뭐 지난번에 1.3%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벌어진 겁니다. 대출도 아예 안 되고 지금은. 그러면 지금 같으면 도저히 못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출도 받아가지고 신탁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3,600 했대요. 리모델링을. 위치가 여기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쭉 보세요. 현대 성우 아파트였고 좀 뭐 나홀로 비슷하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북부지원이죠. 북부지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바로 뒤에 붙은 겁니다. 예, 붙어가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북부지원. 북부지원 아시죠? 법원에 가는 사람 잘 압니다. 서울 북부지원. 북부지원에 갑니다. 북부지원에 도봉역 앞에 북부지원인데 북부지원 바로 밑에 이게 현대성우 아파트였죠. 맞춰봤어. 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파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원가가 한 4억 한 3천 4천 들어갔죠. 총 투입 비용이 대출 받아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보면은 5억.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신탁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남 창원의 함안군 아지매가 서울 아파트 법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를
법인명 낙찰 받았고 신탁 대출 85 받았다. 낙찰가 4억에 대출 3억 5천. 그죠? 대출 금리 4.1% 중도산으로 받는데 현재 리모델링 중이며 단타로 매도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팔라고 그때 했는데 5억 2천인가? 내가 알기로 5억 2천, 6억 2천. 하여튼 5억 2천인가? 5억 5천에 팔라고 했어요. 5억 5천에 팔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5억 3천까지 주라 이랬고 줄 사람은 5억 2천 줄구만 이래가지고 1,000만 원까지 줄였어요. 줄였는데 나 그 이상 후퇴 못하겠다 이라고 막 거래가 파산돼 버렸어요. 그냥 전세 났습니다. 4억 그대로 전세 나왔다가 4억을 남은 것까지는 안 해요. 이제 매매를 하려다가 막 그때 파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이제 오히려 파는 것이 2억이 하는 11%니까 별로 수익이 좀 작을 거예요. 자, 오늘 그래가지고 했는데 법인 명의 받을 때 조심할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될까 우리 법인 받을 때? 농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영농조건 불능 된다 했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아파트를 낙찰 받는데 법인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면은 부가세 10%를 나중에 팔 때 좀 매수자 보고 네가 부담하게 할 수 없거든요. 빼야 됩니다. 건물 가격에서. 그래서 1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으면은 1,560만원 부가세 부담이 있으므로 결국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법인 명의 받을 때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받습니다. 보통 국민주택을 받으면 부가세 문제가 없는데 국민주택을 초과해버리면 부가세 10% 여기 문제가 대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인명의 낙찰 때는 1.1 요거는 됐고, 자, 그래 봅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는 법인명의 낙찰한 주택아파트의 취득세는 12.6%이지만 상가 토지 오피스텔은 4.6%다 해놨네요. 창원에 본점 있는 법인 명의로 서울 소재 아파트나 상가 낙찰할 때는 중간은 원래는 안 됐습니다. 원래는 수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낙찰 받을 때는 이제 법인에 중간한 게 있는데 창원 법인이 저 서울 와서 받는 거는 뭐 중간 이런 게 없었어요. 자, 과밀 억제권역 내에 소재지 법인 명의로 아파트 낙찰 받을 때 6억 이하는 5.5, 상가는 9.4%로 중과 조항이 있더라. 자, 요거 한번 봅니다. 15번에. 우리 과밀 억제권역이 어딥니까? 과밀 억제권역이. 잘 보세요. 파주는 아니죠. 고양시는 들어가죠. 의정부 들어가고, 하남시 들어가고, 성남시 들어가고, 그죠? 수원시 들어가고, 시영, 인천, 부천. 자, 요쪽이 이제,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과밀 억제권역. 그럼 나머지는, 요 그림 보면은, 자, 보실 겁니다. 광주, 용인이 안 들어갑니다. 용인이. 그래서 법인을 주로 여기서 많이 만들어요. 용인에서.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다. 여기서 만들어요. 법인 신설할 때. 자, 그래서 법인에 과밀 억제권역 내 주택 등 취득 시 중과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과밀 억제권역 안에 법인이 뭘 살 때는 중과 조항이 있어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상가 같으면은 예로 뭐 9.4, 9.8, 뭐 7.16 뭐 이런 게 있어요. 중과시효율이 보통 우리가 4.6이었죠. 그 조항이 업돼 가지고 이런 중과 조항이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법인하는 거는. 자, 그래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거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거 이런 데서 법인을 많이 만들어요. 강화군, 옹진군, 안산시, 오산시, 특히 용인시 이런 데서 법인 만드는 거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법인을 만들어야 취득세가 이것들이 옛날 중과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법인을 만들더라도 그래서 보통 촌동에서 만들어요. 창원에서 만들어갖고 낙찰받고 그래요. 내보고 서울에 수료생이 원장님 창원에서 법인 하나 만들어서 갔더라. 왜 냈더니 요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 그때 과밀 억제권역은 이렇게 해서 중과가 주택부터 씌었습니다. 그죠? 금액이 상가 같으면은 거의 막 9.4%, 4.6이 아니고 9.4 이런 조항이 이건 아직 살아있어요. 요거는 살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취득세를 좀 감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을 낙찰 바꿨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공장을 전문으로 하는 입찰 매수인증 대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공유중개사에서요. 이 사람들이 그냥 20억짜리 공장을 10억에 판다 하면은 뭐 1000만원, 2000만원 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매수인증 대리를 잘 안 할 겁니다. 그냥 쓰면 되는데 가서 그거를 뭐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요거 하나 써주고 이 설명 좀 듣고 2천만원, 20억짜리 10억에 봤는데 2천만원 달라 이런 이야기 드실 거라면 안 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랍니다. 저도 물어봐요. 공장으로 나서봤다 그러면은 설립엔지 몇년 물어봅니다. 설립엔지 5년 됐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고 3년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눈이 팍 띕니다.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이분은 설립 4년 이내 제조 공장 사장님인데 공장 낙찰할 때 취득세가 75% 감면되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럼 예로 10억짜리인데 4.6%니까 공장은 4,600 내야 되는데 75% 감면되고 한 3,500 감면되고 한 돈 1,0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입찰된 매수인증 대리 의뢰를 하시면은 좋은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취득세를 선생님이 20억짜리 10억에 받으면은 4,600 내야 되는데 제가 한 3천만 원 넘게 감면하도록 제가 서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랍니다. 일단은 3천 감면되고 2천 달라. 그것도 1,000만 원 벌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4,600만 내는 거.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1,000만 원 버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 당장에 맡길게. 그러면은 2천만 원 주도 맡긴다 하면 여기서 많이 이런 거 많이 써먹어요. 특히 유동화 같은 거 할 때 알겠죠? 유동화로 공장을 매입한다 할 때도 이 해당이 되거든요. 되니까 이것도 조항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근거 조항 어디냐? 이 공장을 잡아들 때 공장 취득세는 4.6%인데 10억이면은 4,600만인데 창업 4년 이내 공장이면은 75%, 3,450만원 감면되고 25%만 납부하면 된다.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58조 3 어디나 들어서 봤어요. 보니까 이게 2020년에 났길래 또 바뀌는 집에 가보니까 2023년도까지 3년이 또 연장됐더라고요. 2023년도까지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자, 이 자꾸 쓰이죠. 과밀 억제권역. 그러면은 이제 과밀 억제권역 외에 자, 다시 봅니다. 과밀 억제권역 어디죠? 이거 보면 오죠. 노란 거 이게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이해가죠? 요거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이런 데는 오산시 이런 데는 아니다. 평택시, 안성시 이런 데. 이런 데 공장은 아니다. 과밀 억제 아니다. 그래 과밀 억제권역 외에 그죠?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창업 청년 창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75%를 경감한다. 그런데 이 조항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낙찰 받고 갖다 거기서 바꿔 해달라고 하면은 10억에 4천만 좁힙니다. 절대 구청에서 성신이 낙찰가가 저게 어디 남양주 공장인데 이러면서 그거는 남양주는 아니죠 지금 좀 아니잖아요. 포천인데 아니잖아요. 포천에 공장 받았는데 선생님은 빼주고 이런 거 없어요. 감면 신청해야 되니까. 신청 안 하고 그냥 오는 거는 공장 그뭐 4천만 딱 뚫어 줘 고지서. 근데 이제 제로 공장 감면 신청해야 돼. 그런 거는 이제 된다. 되는데 18에 1086 자 봅니다. 18에 1086 봅니다. 자, 이 보니까 김해 공장인데 그죠? 이렇게 해서 미납이 되고 짜고 김해 공장이 있는데 자, 제일 밑에 보니까 이게 뭐 경매를 원래는 기업은행인데 유동화 유한 전문에서 갔어요. 그래서 담당자 찾으려고 02를 돌렸어요. 1에서 돌렸더니 모른다 그래요. 연락처가 모른다. 어디가 하면 됩니까 이거? 이 담당자 하려고
경매는 담당자 전화번호 연락처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하려고 하면 어디 하면 됩니까? 02113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자, 제가 써놨죠, 제가. 참고로. 채권자 요거는 유동화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하고 싶으면은 금융감독은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회사 이름을 넣으면은 그거 나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그거 나오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공장 들어가면은 유동화 거는요. 자 보세요. 15인데 25억 받잖아요. 그러니까 17억 18억 주고 백날 손님을 하나 낚아가지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고 백날 작업을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고생해서 들어가 본들 떨린다. 그래서 유동화에 사고 손을 발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냥 들어가면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참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봅니다. 또 취득세 예외 조항이 또 있어요. 종교단체. 종교단체. 자, 종교단체에서 저한테 가끔 옵니다. 입찰 대응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와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라면 저는 아, 취득세를 제로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종교단체 장로님들 많죠? 전혀 몰라요. 그래, 자금 계획서 봅시다. 그러면 20억 분양 낙찰받으면, 20억짜리 교회 뭐, 빌딩을 낙찰받는다. 그러면요. 20억 낙찰받고 플러스 9,200만원 취득세 딱 4.6%니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합니다. 요거는 안 내야 됩니다. 제로. 알겠죠? 법무사 맡기면 법무사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아, 9,200 맞죠? 취득세 9,200 내고 이전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만은, 그런데 또 이제 종교단체에서 왜 그러면 자꾸 이리 뭐를 물어보러 오느냐. 입찰 대행 이런 거 하면서 물어보는 이유가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종교단체, 종중 요것도 낙찰받을 때는 서류가 하나 빠지면 무효대비거든. 자, 우리 법인명의 공장 낙찰받는데 등기부 등본이 빠졌다. 무효입니다. 알겠죠? 인감증명서가 1년 지낸 거다. 무효입니다. 빠졌다. 무효. 법인 인감증명서 빠졌다. 무효. 법인 등기부 등 빠졌다. 무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뭐 종교단체도 뭐 빠져버리면은 준비 다 해놨는데 뺏겨버렸어. 무효돼가지고. 그러면은 신자들한테 얼마나 혼이 나겠어요. 그죠? 완전 바보 소리 듣고. 입찰에 다 갔는데 돈 가져다 갖고 뭐 딱 맞춰 딱 들어갔는데 떨어졌어요. 서류 하나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종교단체는 이게 우리 지방세 특례 제한법 50조 예, 조항이 있고 아까 공장 어디 있었죠? 요것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 58조의 3 그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50조에 보니까요. 이제 종교단체 할 때는 이것도 이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목사님이 구청에 가서 감면해달라 이게 감면해 주는 거지. 그냥 종교단체 낙찰 받아갖고 빌딩 낙찰 받아서 취득세 고지서 발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줍니다. 10억 같으면 4,600만 해줘버려요. 해줘버리는데 지방세 감면 신청 양식이 있어요. 감면 신청서 써가지고 딱 이렇게 서류를 같이 하고 해야 감면해 준다. 자 해주는데 그런데 그거를 5년 이내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다시 되판다든지 2년 이내 매각한다든지 그죠? 3년 이내 안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다시 내놔야 됩니다. 다시 가면. 그럼 제조업도 마찬가지. 제조업 공장을 해놔놨고 써도 안 해. 임대나 앞에 있어. 그게 발각됐어요. 그러면 75% 다시 개내야 됩니다. 추징 나갑니다. 이해가시죠? 공장을 쓴다 해가지고 4년 이내 제업자 70% 감면했더니 할 수도 안 하고 1년만 팔아먹고 있어. 되팔았어. 취득세 안 내고 감면했더니 그거 안 됩니다. 임대 나왔어. 안 돼요. 임대 반을 내놔서 그럼 반 내놔갑니다. 면접 따져가지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쓴다 해놔놓고 써도 안 하고 뭐 2년 이내 되팔았다든지 뭐 이래 되면은 추징 당한다. 알겠죠? 교회 모두 써야 되겠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 18분입니다. 교회에서 낙찰 받을 때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
서류 뭐 필요하죠? 기회납차 받을 때. 자, 봅니다. 일단은 기일찰표, 10% 보증금, 목사님 신분증 도장. 요거는 우리가 기본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 필수 잘 봅니다.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자, 그 다음 부속서류, 구청 발행의 등기부 부동산 등기용 뭐 1, 2 있고요. 총회 회의록, 위임장. 그 다음 세무서 발행 보유 사고 여기 있는데 부속서류는 혹시 안 내도 다음에 연락 옵니다. 추가 보완하라고 하는데 필수 서류는 하나만 빠지면은 그건 무효됩니다. 입찰 요거하고 요거 밑에 필수 서류까지 요거는 빠지면은 무효돼요. 알겠죠? 요거 위에 두 개, 파란 거 두 개는 입찰 기본 서류 특기 필수 서류가 빠져버리면은 총회 결의 쌓고 정관, 그 다음에 대표자 임을 증명하는 서면 이런 게 빠져버리면은 요거는 무효됩니다. 무효돼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일단은 교회는 여러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명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불교 절 명의로 낙찰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취득세가 제로가 될 수 있다. 합니다. 제로가 되는데 그것도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신청을 해야 제로 고지서가 주는 거지. 신청 안 하면은 그냥 20억에 빌딩 낙찰 받았어요. 9,200만원 고지서 딱 끊어줍니다. 내면 돼요. 되는데 이제 아는 사람은 낼 필요 없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19번 취득세 문제 동영상은 이렇게 해서 강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쭉 있으니까 집에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쭉쭉 두 번, 세 번 들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 이것도 오늘 조금 설명할 겁니다. 모두 변경된 있어 권면에 자, 요것도 있습니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처럼 보도자료 숙지가 안 돼가지고 자꾸 헷갈리는데 요것도 여기 쭉 강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도움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 그래서 이제 취득세가 12%, 양도세가 70%, 종부세 6%를 내라. 이렇게 7월 10일 날 대책이 지금 아주 뗀뗀했다. 뗀뗀했습니다. 아주 뗀뗀했어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책 발표에 8월 10일이 시행되면서 아주 큰 변화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일단 20번 봅니다. 20번. 취득세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제가 막 꺼놨죠 지금. 요건 다 꺼놨습니다. 요리 하던 것이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법인 해놨죠. 그럼 요거는 방금 설명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자는 1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으로 가서 보시면 된다 봅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된다. 행정안전부.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이 네 군데가 있어요. 국세청. 국세청은 주로 양도소득세. 그죠? 국세청.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하고 또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4대 정부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요 네 군데에 보도자료를 한 번씩 여러분 봐야 됩니다. 보도자료. 봐야 돼요.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은 상세하게 보도자료가 찾아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8억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변화고 현재는 2,050만원인데 2주택자는 7,000만원, 3주택자는 1억 56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취득세가 굉장히 지금 몇 배가 뛰었습니다. 좀 너무 뛴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부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공시가격세를 올리고 취득세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양도소득세도 거의 뭐 엄청나게 받아 챙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도 많이 받더라 생각 들었고요. 자, 21번입니다. 21번에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의 합산도 안 되고 중과도 안 해지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만 그렇고 양도소득세 할 때는 또 다시 따져봐야 돼요. 알죠? 그 양도소득세도 그래요. 이 세무사들이 보통 5만원, 10만원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계산해 주거든요. 금액을 해주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세무사 물어보니까 저것도 좀 골치 아프대. 어떤 경우는 내가 세무사가 이 아파트 팔면은 세금이 3천만 원 온다는데 8천 원 넘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쫓아옵니다. 세무사한테. 당신 그때 3천 준다고 했지 내가 팔았는데 8천 나중에는 네가 5천 물래? 그래. 그걸 왜 했나 하니까 정확하게 아들 명의로 주택이 뭐가 있고 와이프 명의로 있고 내 명의로 뭐가 있고 이렇게 답을 다 줘야 되는데 요 가는데 요만 파니까 얼마냐 1분 온 게 답이 틀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농어촌 주택 공시가격 1억이야 주택에 대해서는 이거는 투기 대상 안 보기 때문에 요거는 주택수를 제로 보면 됩니다. 제로니까 아까 우리 있죠 1.1, 1.3 그런 거 있죠. 그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 1억은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뭐 해보니까 좀 쉽진 않아요. 한번 봅니다. 그러나 재개발 구역은 안 된대요. 1억이 알아도. 재개발 구역, 토지연계 하인수에 재개발 구역, 이렇게 정비구역, 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안 된다. 자, 공시가격 알림이 가래요. 자, 그래서, 이게, 요거로 봅니다. 파주시, 자, 이거 봅니다. 파주시 금산동에 1억 5,600인데 요거를 낙찰 받으면은 1억이 올라가면은 취득세가 비싸진 거죠. 1억 이하 들어오면은 1.1% 가는 겁니다. 이게 자 한번 보입니다. 20에 61248. 자 저거는 낙찰 받고 싶어요. 49%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권 들어왔다 이죠. 이게 조금 찝찝한데 한번 봅니다. 2020에 61248. 자 여기 보니까 파주시 금산동이란데 어디에 뭐 파주의 아파트가 전용이 25평이다 그죠? 그래서 49%뭐 좋다 그죠? 49%뭐 좋습니다. 숫자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주시의 이 아파트가 지금 이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이제 보니까 뭐 동남양 그죠? 동양 비슷한 막 그렇습니다. 7층이고 뭐 이럴 때가 있네요. 자 나왔는데 문제는 이리 보니까 임차가 없대요. 좋죠? 임차 없는 게 한 70% 됩니다. 보통 아파트에. 그러면 이런 거 낙찰할 때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임차 없다 할 때는. 그러나 옛날에 1억 4,500 주고 6년 전에 산 건데 그죠? 설정이 있고 쭉 그 다음에 경매도 들어오고 오른쪽에 소멸서 함께는 이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근데 밑에 뭡니까 이거? 유치권이 뭐 들어갔대요. 유치권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유치권자가 뭐 미스터 박이 유치권을 신고했대요. 그럼 저는 이제 요를 봅니다. 유치권을 신고했다 그러면 딱 요거는 먼저 봐요. 현황을 알아서. 이 뭡니까 지금? 요거 본다 그죠? 요거 현황을 알아서. 자 집행관이 한 번 갔대요. 경매되기 전에. 원래는 요거 이전에 임의경매 그런 거 있죠. 임의경매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돼요. 원래는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근데 우리가 찾기 힘드니까 좋다. 요때 갈 때라도 있으면은 막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대강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요거 아닙니다. 그냥 채무자, 소유자, 점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리 되면 제일 좋은데 미상 좀 찝찝하지만은 미상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한문 갖고 미상돼야 하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지금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지금 날짜가 어디죠? 3월 4일이니까 일주일 아직 안 됐죠? 그죠? 안 됐기 때문에 법원에 바로 가게 해도 별 서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서류는 이게 매각물건 여기 매각물건 명세가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빠졌죠 지금. 일주일 이내 마이너스 7일 이전 돼야 보여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이게 미상 해놔서 이게 그런데, 그럼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게, 여기 보니까 유치권을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로, 미스터 빵이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점유를 해야 돼. 무슨 말인가 있죠? 그 점유를 쭉 가면 경매 때부터 지금까지 낙찰받고 잔금력까지 돈 받아갈 때까지 점유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점유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유치권하고, 근데 보통 아파트에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요, 신축 아파트 있죠. 건물의 가치를 증가하는 경우만 보통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했다 이런 건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 아파트가 수십만 채가 경매되는데 유치권 성립된 경우는 잘 없어요. 많이 된다 그러면은 전부 유치권 신고 다 하겠죠. 아파트 리모델링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자,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요거를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억 5,600이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공시가격 1억인가? 그걸 알아봅니다. 그럼 어디 한테 제가 이게 공시가격 알림이랍니다. 그죠? 부동산. 자, 요 가면은 이제 요 또 어디 갑니까 이게?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니까. 자, 공동주택. 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지번 검색. 주지번이 치우니까. 자, 풀어보세요. 경기도가 어디고? 경기도 또 파주시 또 금산동 또 310 여기 있네. 310 검색해 보니까 뭐고? 자, 지번이 310이에요. 310 검색하니까 우성 넣었죠? 자, 몇 동? 100? 101동, 110동, 702호. 열나만. 자, 나오네. 그러면은 이게 1억 이하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넘어비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있고 여기다 산다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9,500 이러면 좋겠죠? 그죠? 이래 찾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아까 어디 갔죠?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공동주택에 갔다 그죠? 공동주택 가서 집원 검색을 해가지고 잡아넣으니까 바다바다 나왔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거 써놨는데 제가 해놨네. 그죠? 주택에 가서 부동산 공시, 여기 있죠? 공시가격 1억이야. 주택은, 요거는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합산이 안 되고 중간은 제외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합산하는 때문에 조심해라. 알겠죠? 요거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세 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알림에 가서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해가지고 경기도 파주시 금단동에 뭐 단지를 뭐 일치든지 해서 동하수 치니까 1억 600이 나오더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1억 600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무주택자면은 1.1%.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하나 있는데, 조그만 하나 있는데, 이거 사가지고 이사하겠다. 기존 주택 팔겠다. 몇 년 내에 팔야 됩니다. 기존 주택. 자, 이런 거에 비과세가 나가면 이런 겁니다. 기존 주택 하나 있는데, 경매를 삽니다. 그러면은, 이 텀이 1년이 일단 지내서 사야 돼. 그게 중요해요. 1년 지내서 사는데, 요거는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1.1% 하면 되겠죠? 일시적으로 2주택자니까. 가는데, 그럼 기존 조그만 아파트는 몇 년에 팔아야 비과세 갈까? 3년 이내.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2년 지내서 팔면은 두 개 다 비과세로 간다. 자, 됐죠? 그게 대원칙이죠. 자, 다시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일시적 2주택자가, 무주택 제일 좋죠. 없다가 집 하나 사갖고 2년 대 팔면 세금 없죠. 간단하게. 자, 이렇게 보는데, 기존 아파트 하나 있는데 더 사는 사람은 일단은 1년 지내야 됩니다. 알겠죠? 기존 아파트하고 산한지부터 지나가지고 잔금 치고 1년 했는데 1년 지내서 낙찰 받아야 돼.
받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1.2% 가는데, 그럼 기존 아파트는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가는 거고, 그럼 요거는 경매납차 받은 거는 2년 또 지내야 비과세를 가는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요까지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 쉬고, 이제 양도소득세. 조금 복잡하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멀었습니까? 좀 어렵죠? 그죠? 하도 밖에 사서 저도 헷갈리네. 취득세, 그죠? 공시가격 알림이가 있고, 공장은 75%가 되는 것이 좀 업종 제한이 있어요. 제조업 사건 이런 건 되는데 일반 뭐 그냥 이상한 공장들은 좀 안 될 겁니다. 자, 봅니다. 중요한 건 파는 게다. 중요한 게 파는 거. 양도소득세가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